트럼프 관련주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일단은 대북주, 그죠? 대북주, 우리 김정은 만나냐. 두 번째가 뭐예요? 우크라 재건주. 그래서 내가 취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다라고 종전 난 딱 하기 전에 할 거야.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기세 싸움이고 모든 것을 다 진실로 얘기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 우크라 재건주 있어요. 우크라 재건주. 그래서 이제 푸틴 만나냐, 젤렌스키 만나냐 이러는데 푸틴 만나겠죠. 젤렌스키 안 만납니다. 트럼프 성향상 별로 안 좋아해요. 푸틴 좋아해요. 푸틴. 상남자고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런 전투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조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로는 총 3개를 지금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2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길목에 서 있어야 되지만 조선은 너무나도 확실시가 됐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즘 뭐 사실 리딩방 따로 필요 없어요. 진짜 요즘은 최고의 리딩방 대표는 누구 있습니까? 우리 이 주식계의 비선실세, 그죠? 2명.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 여기 최고의 리딩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외 주식, 코인, 국내 주식 세 군데 다 영향을 미치는 분이어가지고 뭐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무슨 이야기 하는지 보고 거기 근처에서 그 길목에서 있으면 돈 번다. 지금 그냥 돈 버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 국장 같은 경우에는 리딩을 해주시는 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죠. 여기서 이제 막 정책 나오고 향후 방향성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 리딩 해주시는 분은 지금 직무 정지 상태다. 지금 약간 휴식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2명 위주로 봐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트럼프 이제 취임 이제 며칠 남았죠? 지금 1월 7일이니까 한국 시간 1월 20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죠. 취임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지 돈 법니다. 우리 럼프 형님이 얘기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이야기입니다. 신문기사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자, 한번 볼게요. 트럼프 미국 군함 더 필요하나 준비하는데 동맹국 이용할 수도. 계속 조선 관련해서는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조선 어쨌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이미 요약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막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왜 트럼프가 왜 필요하냐, 이 정도.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대요? 아웃소싱 하겠다라는 거죠. 조선 군함이 필요하니까. 우리 한국 조선이도 강국 아닙니까? 지금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세계 1등은 아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조선이 뛰어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할 거면은 조선이다. 왜? 그들이 필요한 걸 줘야지 이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럼프 형이 원했던 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신문 기사로 다 나와요. 이렇게 우리 군함 필요하다. 군함 필요한데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 우리 자급자족 할 수 있어. 쉐일혁명 일어나가지고 중동 벌였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기사 보면은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이때는 이제 그 휴가 전이었거든요. 대통령이 직무정지 전이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요게 이제 키워드죠. 요게 핵심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재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한 거다.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늦었으면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옳은 건 우리 안 하기 때문에 옳은 건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오르는 거 안 하지만 우리 다음에 조선 이거 이번에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올라간 종목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언급됐던 거. 그래서 오늘 뭐 아침에도 장전 브리핑에도 제가 요 3개만 보자 그랬어. 그러니까 조선 후방주가 정말 많잖아요. 조선 후방주가 정말 많은데 그거 다 할 수는 없어요. 조선 후방주 정말 많아요. 조선 후방주, 부품주. 이따가 제가 바로 뒤에서 조선, 해운, 부품주 그거 다 정리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놓쳤다고 그냥 굿바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 이순신의 나라야. 이순신의 나라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번 이거 개념을 잡아놓으면은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2025년도 테마기업 분석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거 갖고 있으면 검색만 하면 돼요. 그냥 여기에서 모든 테마가 다 잡힙니다. 모든 테마가 다 잡혀. 이거 21년도에 쓴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좋은 회사들, 국내 주식 세력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나온다. 물론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이름 바뀌었죠. 하나오션으로. 이런 종목명 변경 같은 경우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할 건데 기본적으로 모든 트랩 그 흐름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 21년도 건데 지금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산다. 근데 1승이 없죠. 1승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떠오르는 거고. 그래서 전방산업, 해운주, 그리고 후방산업, 후방주, 부품주예요. 그리고 큰 거, 조선주, 배를 만드는 종합회사. 이렇게 있는데 윤타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부품주입니다. 후방주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 다시 한번 투자의 본질. 성장이 끝난 어른들한테는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 또 욕먹나? 삼성전자 얘기하면 발전해서 그래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로서 제 생각에는 이제 바이오로 가야죠. 로봇으로 가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가면은 요거 사명 변경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뭘로? 삼성 로보틱스로. 네, 삼성 로보틱스로. 그죠? 그래서 요거 돌파했고 이렇게 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다른 거 하죠. 로봇주 싸고 좋은 거. 우린 다른 거 합니다. 우리 올라간 건 안 해. 이거 무서운 거. 여기는 트레이더 영역. 우리 쫄보잖아. 트레이더 영역. 야수의 심장. 우리 투자자는 낮은 길목에서 기다린다. 그죠? 여기는 시간이랑 싸우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시간이랑 싸우는 사람들, 우리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기다리는 사람들. 둘 다 잘하면 좋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트레이더보다는 투자자가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른다고 해서 날리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안에서 돌고 돌아요. 거기에 이제 조금 추가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지. 질병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공기 중으로 퍼지냐, 사람 죽냐, 사람 안 죽냐, 치료제 있냐, 치료제 없냐,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안에서 놀기 때문에 질병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식료품, 인플레이션 관련주, 로봇 뭐 그 외에 이제 작은 것들 엔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오징어 게임 2도 개봉 전에 끝내야죠. 개봉 전에 끝내야 되는 거 다 돌고 도니까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를 하는데 짜증나게 올랐어.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시간에서 올랐어요 이게. 시간에서 하나인진 시간이 상한가 같습니다. 얘기한 거 딱 상한가 가죠.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들 좀 시간을 좀 줬어야 되는데 그냥 되게 많이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웬만하면은 한 개. 근데 저도 이제 너무 세 개 다 좋아. 그러면 이제 좋은 것들은 똑같이 하는데 이게 올라버렸습니다. 올라버려서 다음 거 있어요. 다음 거 하면 돼요. 자, 올라버렸어. 1승 STX 엔진, 하나 엔진 이렇게 했는데 하나 엔진 시간이 상한가. 그죠? 그리고 1승 2%, 하나 엔진 어딨어? 하나 엔진 어딨어? STX 엔진 안 떴나? STX 엔진 안 뜨면 이것도 한번 볼만한데, 오케이. 오른 건 안 한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당군 할아버지죠. 당군 할아버지는 이제 매크로 투자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합니다. 그죠? 매크로 투자를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대기업 하나오션은 사실은 시총도 크고 무거워서 어떤 이제 이야기하기엔 좋아요. 뭐 삼성전자, 당군 할아버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건설 주면은 뭐 현대건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동차는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총이 큰 거. 우리나라 1등 기업. 근데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비교군 자체가 뭐예요?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난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우존스에 있어요. 근데 다우존스를 할 바에는 나스닥을 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대기업,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난 대기업보다는 아직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기업들로 하는 게 우리가 국내 주식에서 수익을 더 볼 확률이 높고 국내 주식을 하는 이유다. 그죠? 아니, 애플이랑 엔비디아 반반이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그렇게 편한데 왜 힘들게 테슬라에다가. 최근에 이제 아마존 조금 이제 편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장, 미장, 코인 다 하기 때문에 국장에서는 딱 요런 것들, 테마주, 성장 안 끝난 것들, 날뛰는 것들, 그래서 원화 취득해서 넘겨버리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올라버렸어. 짜증나, 올라버렸어.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지. 왜? 안 끝나니까. 이게 한 방에 끝날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올라가는 거 안 하고 다시 또 차트를, 선을 긋고 공부를 해야 돼.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크게 세 가지. 조선. 진짜 만드는 회사. 대형주입니다. 거의 대형주야.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해운업, 그리고 뒤에 후방주, 부품주, 조선 부품주라고 해요. 이거를 후방산업이라고 해요. 이게 전방산업이에요. 왜 전방산업인지 후방산업인지 몰랐는데, 이게 이제 전방산업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방에 있는 거야. 누구 전방에? 고객의 전방에. 그러니까 B2C라고 보시면 돼요. B2C. 그래서 우리가 해운하면 우리가 뭐 KSS 해운, 대한해운, 뭐 그런 해운 관련주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당군 할아버지는 HMM 당군 할아버지고. 그래서 전방산업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부품주 회사들을 잘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B2B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후방에 있어요. 후방. 자동차 부품주 회사들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약간 종합 건설사 느낌으로 종합 대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 부분은 좀 잡아 가시고 그 다음에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21년도 거지만 아주 훈훈합니다. 업데이트 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좀 우선 가볼게요. 조선. 21년도 4월 달에 쓴 글이고요. 뭐 지금은 이제 점유율이 이때보다는 아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1등이 지금 중국일 겁니다. 아마 중국일 거예요. 그래서 빅3 연초 수주 현황이 있어서 조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기대감이 있었던 거는 지금 오랜만이 아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식으로 수주 현황. 그러나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 나왔냐? 센스 있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재무제표 보고 실적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적 보고 투자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의 괴리율을 보고 들어가는 괴리 투자, 즉 테마주 투자가 잘 먹힐 수밖에 없는 나라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조선주 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도 기사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조선회사들은 배를 만드는데 주로 식품, 해외에서 주문한 직구, 물품, 에너지 운송을 하는 배를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운송하는 배를 만드는 회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대형 회사들로 흐름을 봅니다. 그죠? 근데 잘 안 봐요. 이때 이런 얘기하죠. 대우조선해양은 쌉니다. 삼성중공업은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쌉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싸죠. 이거는 차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차트를. 그래서 여기에 써 있어. 선순환 구조. 전방 후방산업. 후방산업 조선 이 뒤에서 부품으로 조립하고 막 껍데기 껍데기라고 하죠. 껍데기 틀에다가 막 부품 넣고 뭐 넣어가지고 쫙 하고 마무리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촥 해가지고 만들고 여기 전방산업, 해운, 에너지, 뭐 이제 원유를 싣기도 하고 사람들도 싣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레저 산업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로 이루어진다. 해운, 조선, 뭐 철강도 있네요. 선순환 구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후방산업을 봅니다. 그래서 뭐 KSP 뭐 이런 것도 있고 BMT, STX 엔진 뭐 이렇게 있죠. 재무제표도 이 당시에 이제 괜찮은 것들 다 해가지고 해운주도 많이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박자를 분석을 해서 종목을 이렇게 픽을 한 거예요. 삼박자 분석은 뭐예요? 싸고 좋은 거. 그죠? 싸고 좋은 거. 한번 해놓으면은 거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해요? 일단 요거 하죠. 여기에서 요거 딱 요 차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림 공부예요. 그림 공부. 우리 트레이더 아니고 카이스트 아니고 공대생 아니에요. 우리는 요 모양 그림 공부하는 거예요. 막 적삼봉, 음삼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도는 그 첫 번째 시그널을 보면서 갑니다. 그게 뭐예요? 다 알잖아요. 거래량이 뜬 장대 양봉. 거래량이 뜬 장대 양봉은 절대 개인 투자자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대전제를 동의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이 기준. 자, 쭉 내려오다가 추세 전환의 시그널. 우리가 보는 그 시그널이 뭐야?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 제1원칙에 의해서 요것이 되면은 우리는 어떤 뭐라 그래? 예, 수익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같은 경우, 재무 분석, 이제 우리 심해형 VUP 하죠. 그 중에서 그냥 심해형 VUP도 하기 싫으면 그냥 적자 기업은 거르면 됩니다. 시가총액 보고 적자 기업 거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인 게 뭐예요? 재료죠, 재료. 결국에는 차트까지는 그렇다 쳐. 그 다음에 재료. 근데 차트도 못하면은 제발 좀 공부하세요. 진짜 어디 가서라도. 선긋기. 추세선까지는 그렇다 쳐도 가로선 지지 저항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5천만 원 가까이 강의를 들었잖아요. 지지저항이 최고예요. 모든 매매법 중에 검색기 필요 없어요. 지금 코인도 그냥 지지저항으로 하는데 뭐 그거 해요 그냥. 네, 지지저항만 있으면은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재료예요. 재료.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러니까 이과보다 저는 문과가 더 투자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재료 분석을 해야 되니까. 스토리 라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왔던 거죠. 스토리에 맞춰서. 자, 그러면은 이제 조선주가 또 얼마나 갈지는 이제 내일 뭐 시장 돼가지고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올랐잖아. 오른 거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뭐 좀 종목에 언급된 것들 보고 그러면은 그 답이 없어. 저를 못 믿고 믿으면 안 돼. 진짜로 자기 자신만 믿어야 되는데 투자자는 맹신하면 안 되죠. 물론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기준이 같은 분들은 저를 이제 그냥 적당하게 활용을 하는 정도겠죠. 레버리지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저의 세계관, 투자관, 아무것도 기준도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했다? 그거는 그냥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만약 이게 지금 많이 오르면은 그 다음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디로 가느냐? 북한 가느냐? 북한 김정은이랑 하느냐? 그럼 대북주가 가겠죠.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해서 푸틴 만나냐? 젤렌스키 만나냐에 따라 여기 우크라 재건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리고 제가 종목 하나 타픽 종목 이야기 드렸죠. 그렇죠? 남북 경협주와 우크라 재건주가 둘 다 묻어 있는 종목을 하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박자가 있고 우리나라 1등, CM 1등 회사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테마도 잘 타고 끼도 있고 재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 가치 투자자는 아닌데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왜 자랑스러워? 저에게 수익을 줬으니까요. 네, 수익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대북주랑 우크라이나 재건주랑 둘 중에 어떤 게 더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영상에 대해서 너무 빨리빨리 재빠르게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 알람,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는 중소형 건설주기 때문에 언젠간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제가 주식은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 수능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문제은행식 출제는 아니고요. 조금 응용력이 필요한 수능 정도는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북주 우크라 재건주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놓으셔야지 마음 편하게 우리가 앞으로 좀 남은 투자 인생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도 이런 거는 진짜 일시적이잖아요. 해봤자 6월 달에 개봉하는 시즌 3가 마지막 재료 소멸인데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한 4월이나 5월 달쯤에 그거 보고 하면 되고 그때 가서 또 상황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좀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개는 계속 돌고 도는 그런 테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디테일하게 더 잡아가면 좋긴 하지만 그냥 이 정도 세 개가 있구나. 근데 다 큰 것들은 하지 말자라는 거야. 그래서 부품주를 한 거지. 제가 부품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준에 의해서 성장이 끝난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차트가 낮은 것들에서 추세 전환되는 거 하고 재무 같은 거 사업 보고서 볼 필요 없습니다. 같이 투자 안 통하기 때문에 재무 적자가 아닌 것만 보시면 돼요. 오늘 어떤 단편적인 것들을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딱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올라버린 거예요. 시간에서 짜증이 나네. 지나간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끝난 게 아니고 흐름이라는 게 진짜 그렇구나. 윤타의 이야기가 개소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셨으니까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계속 수익을 줬던 그 종목 남북경협과 우크라 재건주가 두 개 다 묻어있는 양수겸정의 종목도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적어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